김갑수 TV 실시간 방송 민심이 갑이다. 5월 21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국내 및 해외에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농민 여러분, 음지가 아니고 햇볕 농지에서 농지. 다들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농번기로 이제 접어드는데요, 네. 그죠?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농번기로 접어드는데. 일단 우리 영광 전라남도 영광 농촌 지원 활동을 간단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기경화 선생님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2020년 농번기 농촌 지원 활동 공지드립니다. 저희 일정은 6월 1일부터 6월 14일 2주간 진행이 되는데요. 첫 주인 6월 6일 토요일 현충일에는 오후 5시서부터 자주인 학회 총회가 진행이 됩니다. 강연과 저녁 회식이 있는데 농촌활동 노동을 하지 못하시는 분도 이날 오셔서 같이 참여하시면 되십니다. 네, 이날 총회라는 게 뭐 별다른 건 아니고 농촌 일을 하기는 힘들고 한번 여행 삼아서 와서 회원들 얼굴이나 보고 싶다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정상.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냥 총회라는 자리를 깔아주는 거죠. 근데 그 자주인 학회 회원만 참석하는 건 아니죠? 비회원은 옵서버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오셔서 회원이 되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네네. 장소는 전남 영광군 홍농읍 샘목로 삿길 61-6입니다. 여기 경로회관이고요. 그다음에 농가주 자택에서 저희가 여성은 숙박을 하게 되고 남성은 여기 경로회관에서 숙박을 하게 됩니다. 신청은 여성 농가주신 송경아 010-8670-3658로 연락하시면 문자를 주시면 되십니다. 요즘 많이 바쁘셔서 네, 여러분들 좋은 전화 술과 좋은 안주를 지참하는 것을 허락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어서 이 여러 고려 끝에 허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6월 6일과 7일 이틀, 그리고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참여할 예정입니다. 7일 동안. 예. 그러면 6월 11일이 목요일이죠. 네. 우리 방송일인데 이날 6월 11일 방송은 농촌 활동을 위해서 한 주 휴방한다는 걸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백권대학. 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중단됐던 백권대학이 야외 5개 개강을 지난주 일요일에 했죠. 네. 5월 10일 이제 재개했는데 그날 우리가 헌인릉에서 모여서 역사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음식점으로 가서 개강 연회를 했습니다. 네. 다만 수업하기에 적당한 장소도 아니었고 네. 음식점이 수업하기에 적당한 장소는 거의 없죠. 그리고 또 밥 요즘 코로나 시국이고 그래서 그날 하려고 했던 강의를 오늘 이 조선 역사 시간에 이 태종과 마오쩌둥 그리고 네. 태종의 논리력과 태종의 설득력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난 5월 10일 하려고 했던 수업을 오늘 쟁점 조선 역사에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이죠. 두 그렇습니다. 번째 수업은 네네. 상해 임시정부 백범 김구와 예관 신규식 5월 24일 이번 주 일요일 3시부터 효창공원에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네, 백범 김구와 예관 신규식을 논의하면서 상해 임시정부의 역사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의 국제적 위상 이런 것들이 오늘 대한민국 역사에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항상 상해 임시정부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 모순되는 감정이 밀려오죠. 네. 네. 하나는 그분들의 풍찬노숙했던 삶의 역정에 고개가 숙여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계속 도망만 다녔고 그렇게 많은 당들을 만들었는지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날 5월 24일이죠. 네. 일요일 오후 3시입니다. 원래 백권대학 시간은 4시인데 야외 수업은 3시 합니다. 효창 능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한국은 뭐든지 파크예요, 공원. 네. 그래서 이건 애국열사 능원도 공원, 갈비집도 공원. 그렇지 않습니까? 독립 네. 공원. 독립공원, 4.19 공원, 5.18 민주화 공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5.18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헌하고 운동이라는 말을 가지고 역사를 심하게 축소 왜곡하고 있죠. 3.1 운동만 하더라도 그게 운동일 수가 없죠. 네. 8,000명 이상이 학살당한 사건을 3.1 운동. 그것도 정신 못 차리고 또 5.18 민주화 운동. 그 사람들 어제 운동했어요. 저항하고 투쟁하고 항쟁했죠. 네. 그런데 백범 김구 기념관 앞에 직결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마 주차가 됩니다. 네, 주차장이 좀 꽤 넓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페이스북을 훔쳐본 제 딸아이가 아빠 그 효창릉원 근방이 바로 우리 집이야. 놀러와.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제가 내일이나 모레쯤 한번 가서 둘러보고 또 우리가 모일. 네. 따님 댁에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거기 능원에? 답사를 한번 네. 가봐야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글쓰기 강좌는 네. 교실 수업이 이루어질 때 하겠는데 원래 이 백권대학은 금년 1학기로 마치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늦춰졌죠. 네. 따라서 금년 말까지 대폭 연장해가지고 오히려 그 결손을 오히려 추가 보충 보강하고 더 강의를 늘리는 이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해외 답사도 거의 못 가는데 뭐. 네, 해외 답사도 여러분들 그 압록백두현 6월 하순 답사와 9월 중순 마신사 3차 답사가 전면 취소됐죠. 네. 지난번에 공지드렸던 대로 여기에 그 회비를 내셨던 분들은 길버투어 027224434 길버투어와 연락해서 환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불을 받기 싫은 분들은 재난지원금처럼 기부합니다. 해도 환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지가 조금 길었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오늘 그 큰 제목이 일부 큰 제목이 윤미향 비판하면 토착 왜곡. 네. 그러니까 과거 이 새누리당 한나라당 정권은 종북몰이가 특기였는데 이제 이 대개 정권은 외구몰이가 특기예요. 외국 참 우리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그 마지막 단계에서 참을 수 없이 한심한 진보 운동권 이야기를 좀 치사하고 더러운 이야기를 포함해서 샅샅이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네. 이른바 민족 진보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모양 진보. 그리고 아주 식민지 근대 사관을 보지하고 있는 주권 방송, 민중의 소리, 그리고 6.15 학술본부, 민중당 이런 그 단체들에 대해서 실명 비판을 가할 생각입니다. 더 이상은 이들을 보호해야 할 하등의 그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제목을 참을 수 없이 한심한 진보 운동권 이야기로 했는데 네. 이 제목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있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렇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려움이 아니라 순대란가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그 가벼움. 원래 이제 그런 제목이 아니죠. 이제 원래 그 제목이고 그걸 영화. 프라하의 봄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됐죠. 영화 재미난 영화입니다. 그거. 네. 네, 아주 괜찮은 영화인데 거기서 좀 이른바 인유한 겁니다. 네. 참을 수 없이 한심한 진보 운동권의 가벼움 또는 가려움이 아니라 원래 참을 수 없으면 가려움이라고 해야 더 맞는데 그래서 오늘 좀 치사한 이야기들 김갑수가 어떻게 그들에게 망가졌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덧붙여서 할 테니까 마지막까지 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네, 이게 세상에 알려져야지 이게 그 새로운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치사한 오늘- 얘기에 앞서서 네네. 먼저 거론할 게 있죠. 네네. 이것부터 할까요? 그렇죠. 오늘의 주 논제를 말하기 전에 지금 재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진행 중이고 하나는 오리무 중이에요. 네. 네. 그런데 김경수 재판에서 아주 희극적인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김경수 재판에서 김경수 측 변호인이 네. 드루킹을 8번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판장이 아니다. 최소 12번이다. 12번 내지 14번 만났다. 이런 걸 말했죠. 그러니까 그
이 재판 중에 그 있었던 이 재판장과 변호인 측의 대화를 좀 소개를 하자면 재판장이 피고인과 김동원이 만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6년 6월 30일에 처음 만났고 총 몇 회 만났죠? 하고 물어보니까 변호인이 김동원이, 여기서 참고로 김동원은 드루킹의 본명이죠. 네. 김동원이 주장하는 만남 중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약 7, 8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건 아닌데요. 최소 12회인 듯하고 14회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16년 6월에 만나 18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사이가 틀어지기까지 얼마나 만나는지, 두 사람이 전화통화는 얼마나 했는지 시그널 텔레그램으로 연락 주고받은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상호간 얼마나 연락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하니까 특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사필 규정이라면 이 김경수는 국정원 댓글 선거 조작을 했던 박근혜 정권을 비판할 자격이 없죠. 네. 그리고 김경수는 명백히 지사직 박탈형을 받아야 된다는 게 우리 민심이 갑이다의 관점입니다. 네. 법정 구속돼야 됩니다. 지금 다시. 네네. 구속돼야 되죠. 반면에 그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판은 네. 5월 중에 있을 거라고 우리가 네, 예측했었죠. 5월 말. 여러분들 그 이재명 지사의 재판에 대한 우리 민심이 갑이다의 예측은 번번이 빗나갔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3월 중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4주차에는 또 판결이 될 것 같다 했는데 또 일정이 오리무중.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음. 오리무중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오리무중이 무슨 말이죠? 홍명일 선생님? 오리는 먹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네, 거리인가요? 오리? 네, 그렇죠. 거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안개 무자에. 그렇죠. 오리 안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서 앞을 볼 수 아, 없다. 도무지 모르겠다. 앞을 볼 수가 없다 이런 뜻도 있고, 오리가 집단 탈출해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뜻도 쓰면 쓰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가운데 콩사탕이 싫어요님 네, 진실을 위해 힘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거 실시간으로 이거 후원해 주시는 분 저희가 얘기 안 하니까는 네, 채팅에 참여하시는 분이 후원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댓글을 쓰고 있어요. 네. 그 훌륭한 일이네. 서로 이렇게 네. 상부상조하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이게 이재명 지사의 재판이 이렇게 자꾸 근거 없이 늦어지는 것은 저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봐요. 뭐 재고 있는 왜냐하면 거죠.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될 재판인데 자꾸 안 나오면 사람들 심리가 가부간에 내려라 그러면 가부간에 해놓고 지들이 멋대로 유죄를 때리는 이런 심리를 좀 사람들을 지치게 해가지고 네.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것일 수가 있는데, 항상 이 지사에 관한 재판 그 소식은 신문다운 신문 또는 방송다운 방송에서 취급하지 않고 처음 들어보는 아주 뭐 신생 언론이나 아주 소수 언론에서만 지금 얘기를 해요. 1인 미디어, 일종의 1인 미디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빨라야지 5월이 아닌 6월에 나올 거라는 보도를 한 매체가 중앙신문이에요. 중앙일보 일보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네, 중앙신문. 음. 그런 데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4일 예정된 대법원 2부 소부, 주심이 이제 노정희 대법관이죠. 네. 합의해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열리는 다음 소부 합의에 이 지사 사건이 올라가더라도 선고 기일이 통상 2, 3주 후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5월 중 선고가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 여러분들,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언제 내렸습니까? 8개월 전인 작년 9월에 내렸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네. 2심 재판부가 임상기. 유죄를 때렸죠. 네. 이런 양상이
안희정 지사의 재판하고 또 흡사한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선거법 위반 재판 이런 건 시한이 6개월. 규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네. 법을 무시하는 한국법원. 이것도 저는 적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폐는 무려 70년 된 적폐입니다. 이 정대협과 정의연의 적폐는 30년 적폐죠. 자, 그래서 이 지사의 재판이 과연 언제 나올지 오리무중 상태로 바뀌고 말았다. 이재명 지지자들의 그 분발이 좀 요구되고 있고 이 지사 즉 이 지사 본인 자신과 주변 참모들의 그 분발도 역시 요구되고 있는 아주 엄혹한 시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본 논의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도 이제 SNS 상에서 겪었을 겁니다. 윤미향과 정대협 정의연을 비판하면 토착외고라고 했죠, 지난주까지. 예, 네. 친일 세력이 되는. 네,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토착외고라고 하더니 이제는 그게 안 먹히니까 이제는 민주당에서도 그런 그 이분법을 비판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안 먹히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민주화 운동 같은 거 하나도 안 한 너희들이 그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해가지고 민주화 운동 가지고 또 텃세를 부려요. 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은 86년 이후에 하는 민주화 운동은 개나 소나 다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6.10 항쟁으로 갈 때 데모가 그거 촛불 집회 데모와 같이 자유로웠어요. 네. 그거 누구나 했어요. 네. 근데 그때 6.10 때 데모한 거 가지고 지들이 민주화 운동을 해. 그 다음에 노태우 직선제. 그 다음으로 김영삼으로 이어지면서 한총령이라는 단체가 뭐 탄압을 받았는데 걔들이 한 일이 뭐 있어요, 대간절. 그래놓고 나서 김갑수한테까지 너는 데모 한번 해봤냐 이런 글들을 날린다 그겁니다. 데모 해보셨어요, 진짜? 저는 데모를 초등학교 4학년 때 학생들을 규합해서 운동장에서 한일협정 결사 반대를 외치다가 고발이 들어가가지고 교장실에 끌려가서 종아리를 맞은 것을 시작으로 제가 중2 때 중3 선배들이 운동장에 어느 날 딱 모이더니 삼선개헌 반대 집회를 하다가 체육선생들한테 제압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때 유신헌법이 선포되고 유신헌법이 선포된 다음에 73년에 그 가을 11월 초입니다. 데모를 주동해가지고 쫓겨다니느라고 그 해에 대학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광주라는 것이 5.17 비상계엄이 내려졌기 때문에 광주가 터진 거예요. 네. 그 비상계엄이 내려지기 전까지 격렬하게 서울 시내 데모가 있었죠. 서울의 보험 있죠. 이름. 네, 그건 이제 서울의 보면 그 전이고요. 그렇죠, 같은 거. 격렬한 데모가 시가지에서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그때만 하더라도 보도블록이 있던 때예요. 보도블록 뜯어가지고 이 짱돌 많습니다. 거기에는 심지어 별의별 것이 다 동원돼요. 심지어 우체통까지 뜯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마대자루 가지고 페퍼포크 다 맞고 그런데 9월 14일인가 15일이 다 모였지 않습니까? 이른바 서울역 집회라는 거. 네. 그 서울역만 있는 애들이 하는 소리예요. 광화문에서부터 저 시청 앞 남대문까지 다 있어요. 서울역 집회가 아니에요. 광화문 집회예요. 근데 유시민이 그다음에 뭐 심재철이 네. 걔들 지들 서울역에서 숨어 있었으면 서울역 집회라고 역사를 호도하는 거예요. 데모 본지는 광화문에 있었어요. 광화문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계엄령이 내린다는 소문이 나도니까 계엄령이 내리면 무조건 다음날 아침 8시에 광화문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나머지나? 20만 명이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서울역 회군이라고 그랬죠. 네네. 예. 20만 명이 헤어지고 약속을 했는데 5월 18일 날 아침에 운동화끈 묶고 나가봤더니 한 20여 명 나왔더거든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확률이 10,000분의 1이에요. 음. 민중연합당 대통령 후보 득표율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운동권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86년 이후에 하는 개나 소나 하는 데모, 저 월급 많이 받은 직장 생활하면서 거의 다 참여했습니다. 왜? 개나 소도 참여하는데 나도 쉽게 참여했죠. 심지어는 말입니다. 저는 나이 60 넘어서 백남기 농민, 국정원, 부정선거 투쟁에 저는 데모할 때 주동 같은 거 안 합니다. 조직 같은 거 무조건 선두에 나서서 이 전선을 뚫는 게 제 역할입니다. 그리고 저는 도망갈 수 없으면 전진하지 않습니다. 퇴로를 확보해놓고 해요. 언제나 도망갈 수는. 그러면 예, 그게 바로 마오의 전술 아닙니까? 아, 그때 그 막 이 차벽하고 물대포 쏘고 막 그러는데 누가 갑자기 막 와서 딱 끌어안아요. 이랑이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젊은 친구였는데 네.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지가 뭐 나보다 또 얼마나 젊고 그걸 비롯해가지고 백남기 농민 서거하시는 날도 바로 그 옆에서 우리 알고 있는 고모 동지가 버스 연료통 열고 라이터 들이대는 거 그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렸던 적도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 가장 옆에 있잖아요. 아니 지들이 무슨 전교조 조금 하고 무슨 86년 이후에 한총련 했던 것들이 무슨 김갑수한테 너 데모 한번 해봤냐고 물어보면 그거 웃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번데기 옆에서 주름 잡는 거. 아, 제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해도 너무 그 이상한 말을 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사실 저는 전교조를 민주화 운동이라고 간주는 않습니다. 전교조는 참교육 운동이에요. 전교조가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되면 전교조의 참뜻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참교육 운동이 진짜 운동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국에서 운동권이라고 하는 사람들 4.19 박정희 때 그 말 그대로 부마항쟁 광주 때 이 데모하고 저항했던 사람들은 옛날 얘기 잘 안 해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 훈장이라고. 실제로 세상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외국 유학을 갔다 온 사람도 외국 가서 오지게 고생하면서 공부한 사람은 외국 유학 얘기 안 해요. 공항 냄새만 나도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제 가족도 있습니다. 꼭 가가지고 설렁설렁 공부도 제대로 않고 돈 들여서 조국처럼 로스쿨이나 다니다 온 애들이 입만 뻥긋하면 외국 유학 얘기하고 미국 프로야구 얘기하고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맥주 얘기하고 함부르크의 빵을 얘기하고 템즈강의 안개를 얘기한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들어요. 지금 혁명운동하고 운동하는 운동권 찌끄레기들, 통합진보당 찌끄레기들, 민중당 찌끄레기들, 얘들이야말로 혁명의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벌써 다 숙청되고 제거될 찌질이들이에요. 왜요? 혁명의 나라라고 하면은 뜻이 말고 마오의 인민혁명, 예. 김일성 주석의 혁명, 예. 호치민의 혁명, 카스트로의 혁명 이런 쿠바. 나라에서 예, 예. 다 그런 찌질이들, 분열주의자들, 교조주의자들 다 정리했잖아요. 그렇죠. 공통적으로 민족주의 좀 성향이 있는 혁명들 같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운동권이라고 설치는 이 인간들이야말로 남한에서 태어난 것을 다행으로 얘기해야 돼요. 운빨 좋죠. 정상적인 혁명의 나라에 태어났으면 족보도 못 내밀 것들이 네. 지금 훈장, 녹슨 훈장도 아니라 곰팡이 쓴 훈장 가지고 네. 자랑질하고 있다. 선생님. 그리고 예. 또 하나 제 주변 사람들 다 60대 중반 아닙니까? 네. 정말로 순수하게 운동했던 내 친구들은 다 자기 직업 가졌어요. 공부해가지고. 응? 학교 잘리고 검정고시 봐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다 자기 직업 가지고 자기 일하는데 무능하고 게을러가지고 자기 직업도 없는 것들이 운동권 단체 주변에 기생하면서 지들이 무슨 혁명
운동권의 주체인 양 행세하고 있는 이 통탄한 현실을 네. 오늘부터는 좀 더 노골적으로 지적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우리 방송을 운동업자들이 많이 듣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페북에 썼습니다마는 제가 그 윤미향과 정의연과 정대협을 좀 비판했더니 이런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이름도 무슨 해석 안토니 리에요. 이 한국놈 이름이 이게 뭐예요 이게 영어로? 어? 그러거나 저한테 댓글 달기를 김갑수 하나만 물어보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 근한 데모라는 거 한 번이라도 해봤어? 30년 내지 50년간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다. 목숨 걸고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떠들지 말고 가르치려고 들지 말라. 한마디로 휴건방지다. 저한테 이런 댓글을 다는 인간들이 많아요. 한 6, 7명 어제 그제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는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잘려가지고 나와가지고 제가 근무하던 학원에서 너무나 강의를 못해가지고 쫓겨날 만한 인간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살려줘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갑수형 사랑합니다. 갑수형 옛날 데모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 대깨짓을 하는 거예요. 참 정말 세상이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심하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위안부 성금 유용 횡령하면 그건 독립군 군자금 빼먹은 것과 뭐가 다릅니까? 세상에 자기 나라 독립군 군자금 빼먹은 것들이 감히 문제 제기를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토착 왜구라고 하고 그게 안 되니까 곰팡이 쓴 쌍팔년도 민주화 운동 가지고 상대를 비판하고 공격해서야 안 되는 일이죠. 그런 논리를 따지면 그런 논리랑 똑같이 그 이완용도 비판하면 안 됩니다. 나라 팔아 먹어봤어? 안 해봤으면 비난하면 안 되는 거죠. 비판하면 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통합진보당이다 민중당 비판하면 당원도 아니면서 왜 당 간섭하냐? 그럼 지들은 옛날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통당 당원이라서 비판했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대간절. 쿠데타 안 일으켜봤으면 네. 전두환 박정희 네. 욕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도대체 이 말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저수준이에요. 머리가 다 굳어져 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그러는 거죠. 그 윤미향 씨가 자기 아버지를 네. 만성 쉼터 관리를 시키고 컨테이너 박스에 머물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그 관리인 그 뭐 월급 비슷하게 한 7, 8천만 원을 오랫동안 5년 지급했다. 그거 많은 돈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사업에 자기 아버지를 쓴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죠. 그러나 네. 저는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어떤 아니, 지 아버지를 뭘로 보면 자기가 하는 시골 사업 단체에 관리를 시키고 그것도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게 하자 그겁니다. 저는 처음에 그 안성 그 쉼터에 네. 좀 그 윤미향 씨 아버님을 살게 하면서 관리하게 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조선시대 같으면 곤장 맞아요. 이 강상죄로 걸리는 겁니다. 이거. 네. 불효죄로. 여러분 기소부력 물시여인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면 남에게 시키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하물며 자기 부모한테 이런 짓을 시켜놓고 특혜가 아닙니다라고 변명하는 윤미향을 보니까 도대체 기본 삶의 윤리 자체의 개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지 아버지를 지가 하는 사업체에 컨테이너 박스에 살게 하면서 거기 차라리 나는 월급이나 많이 줬다면 한 50만 원 되나요? 네. 자, 여러분들 저녁에는 부모님 잠자리를 보아드리고 새벽에는 문안을 살핀다. 사자수거 있죠? 혼정성신이라고. 그렇죠. 혼정 신성입니다. 성신이 아니고. 네. 네. 그리고 오케이, 그 좋겠네.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드리고 여름에는 서늘하게 해드려라. 우리는 말입니다. 어려서 거실에 있다가 아버님 들어오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더운 여름에 런닝샷만 입고 있다가 빨리 방에 들어가서 난방샷 온 난방샷 입고 입고 의관을 갖추죠. 네.
그 꼬마 때도 아버지 귀가하시기 전까지는 방에서 뭐 책이나 보고 놀다가 아버지 들어오시는 거 보고 아버지 모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고 들어가서 잤어요. 네.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또 시켰어요. 그거는 나도 했다. 네. 옷은 안 갖춰 입었어도. 도대체 지아버지를 세상에 그 시골집 관리인을 맡기고 컨테이너에 살게 하는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운동권의 병폐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국 운동업자들은 다 지나가버린 시대의 낡은 운동권 교재를 팽개쳐 버리고 소학부터 읽어라. 네. 소학 읽고 논어 집단 학습하고 이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도덕이 없어요. 도덕. 네, 도덕이 없는 운동과 혁명은 10중 8구 실패합니다. 자, 그러면 네. 네. 먼저 그 윤미향과 운동업자들에게 먼저 사람이 되어라. 네. 이거 상당히 센 말입니다, 이게. 네. 사람이 아니란 얘기. 옛날에 그 무슨 그 개그맨이 하던 소리 아니에요? 뭐 지구를 떠나라,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 인간이 하던. 되어라 먼저. 네, 그거 굉장히 센 말이에요. 저는 아이 셋을 키우면서 뭐 아이들을 심하게 나무랬던 기억이 없는데 그래도 제가 제일 세게 나무랄 때가 먼저 사람이 되어라. 이게 제일 센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 센 말을 윤미향을 비롯한 운동업자들에게 들려주면서 다음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민심이 가비단 여러분도 알다시피 타협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네. 영업하지 않죠. 영합하지 않지 영합하지 않습니까? 않아요. 특히 그 대중과 영합하지 않는 점이 저희로서는 그 가장 큰 자랑거리인데 네. 이러다 보니까 불리한 것도 많지만 유리한 것도 많아요. 왜? 콘텐츠가 무궁무진해요. 아무나 잘하면 잘하는 사람 칭찬하고 네. 아무나 못하면 못하는 사람 지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는 패거리 논리를 네.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뭐 김어준이나 유시민이처럼 패거리 논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물론 그 반대쪽 보수 쪽 무슨 가로세로 연구소나 신의 한수처럼 네. 패거리 논리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밤낮 유성기판 레코드 들리듯이 똑같은 소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걔들이 콘텐츠가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유시민이노 콘텐츠가 떨어지니까 인기 좋을 때 살짝 쉬었다가 또 나오고 살짝 쉬었다가 또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민심이갑이다는 지금 근 10년째 지속 일관되고 있는 이유가 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의 3명의 그 의원들 네. 올바른 목소리를 낸 3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 아쉬운 누구 게 뭡니까? 180명 중에 딱 3명이라는 게 아쉽습니다. 네. 네. 먼저 그 박용진 박용진 예, 의원이 5월 있죠. 19일 날 이런 말을 했었죠. 그 윤미향 당선인의 논란에 대해서 네. 자꾸 해명이 바뀌거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나오게 되면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초기에는 당 안에 온정적인 태도도 있었지만 지금은 쏟아져 나오는 여러 의혹들이 크기와 방향이 지금 쉽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말을 이어서 윤 당선인과 정 의원이 해온 일들은 훌륭하지만 회계의 투명성과 관련된 문제는 이제 삼성이나 한유총, 유치원연합회. 예, 정 의원도 마찬가지다. 그렇지 네. 않고 여기서 내 편이 가까우니까 네. 괜찮다는 태도를 보이면 국민들이 정치를 신뢰하지 못하고 네. 민주당을 신뢰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우리 박용진 의원 뭐 우리까지 붙이면 이 박용진 의원은 네. 그 지난번 그 김혜영 의원과 함께 조국 사태 때도 네, 네. 이 바른 소리를 했죠. 네네. 다른 소리라기보다 가장 정상적인 이야기죠. 상식적인 이야기죠. 예. 상식적인. 상식- 상식적인 얘기를 했는데 바른 소리라고 평가받는 이 참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원래 그 호랑이 없는 산에 토끼가 왕노로 산다는 식으로 네. 워낙 이 민주당 더민주당 의원들이 이 눈치 보기에 급급해 있으니까 네. 그나마 약간 덜 눈치를 보는
박용진과 김혜영이 이 부각되는 이런 현상이에요. 예. 네. 이번에 김혜영 의원도 또 한마디를 네. 했죠. 김혜영은 이제 최고위원인데요. 네네. 네.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해서 적합한 판단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 네. 윤 당선인이 과거 개인 계좌로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 즉시 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사용 내역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네, 진짜 사안을 심각하게 보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센 발언을 한 건 노웅래예요. 뜻밖에도. 예, 예상 바뀝니다. 아마 이렇게 그 노웅래가 이렇게 예상 밖의 강성 발언을 하는 거 보니까 네. 아마 이 문바 쪽에서 좀 이렇게 소외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그럴 수도 들고. 애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 노웅래 의원의 그 좋은 발언을 저희가 좀 근거 없이 이제 호도하는 거니까 일단 네. 네. 노웅래 의원의 발언이 가장 네. 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웅래 의원은 또 뭐라고 했죠? 예. 노웅래 예. 의원은 네. 국민의 상식과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다. 그렇죠. 세다. 임계점에 달했다. 임계점이 뭐죠? 곧 참을 수 폭발한다는 있는 한계. 네, 물상이 바뀌는 지점이죠. 예. 네. 그러면서 회계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고치면 되는 것이지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임계점이라는 것이 이제 막 불을 끌어가지고 막 뚜껑이 팍 열리기 그렇죠. 직전이다. 예, 뭐 직전.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댓글 중에 엉뚱한 게 좀 있어요. 우리가 상조금 받을 때 개인 계좌로 받지 않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간절? 네, 박선주 씨. 정의요. 지금, 우리하고 정의연하고 같나요? 공식 재단 법인하고 네. 우리하고 그렇게 수평 비교를 하면 좀 곤란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청래는 10여 년 전에 유시민을 그렇게 까더니 친노에 충성하니까 바로 당선일세. 뭐 그거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그렇죠. 네, 맞는 말입니다. 자, 이 사람 또 계속 나와가지고 이게 이상하게 사용되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으로 받는 것만으로 문제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받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받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응? 그러니까 저 해명하고 밝히라는 것이고 그걸 안 하니까 고발 들어가고 수사하자는 거지. 누가 이상하게 사용됐다고 단정해? 그런데 왜 당신은 이상하게 사용 안 됐다는 투로 얘기를 해? 무식하니까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거야. 우리 이 댓글 다는 사람과 전혀 영합하지 않고 댓글 다는 사람을 축출, 비방, 매도하는 게 우리 그 댓글 이 답변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좀 이름도 순주공원이 뭐야? 들습니다.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결국 네. 이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싸고 무수히 쏟아져 나왔던 그 의혹들이 어제 저녁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네. 12시간 정도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핵심은 이 정의연 전 대표, 정대협 전 대표였던 윤미향의 횡령 의혹이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녁 6시경에 현장에 들이닥친 검찰 압수수색지는 네. 자정이 넘어가도록 좀 철두철미한 그것을 압수수색을 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논의를 조금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윤미향 씨가 네. 전격적으로 또 이 대구에 가서 네. 네. 이용수 할머니를 갑자기 찾아가가지고 불쑥 예. 만났죠. 1단계 무릎 꿇고 2단계 안아주세요.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나고 와가지고 이제 또 어떤 소문이 나돌았냐. 눈물로 용서를 구하니까 뭐 할머니가 용서했다는 투의 소문이 났어요. 네. 네.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부터 할머니가 바로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났죠. 그런데 저는 그런 사실보다도 불과 2, 3일 전까지는 할머니의 기억이 잘못됐다. 네. 맞아요. 불과 2, 3일 전까지는
윤미향의 남편이 할머니가 목돈을 가지고 싶어서 그런 짓을 한다. 자손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네. 이런 말을 해놓고 복도에서 저를 한번 안아주세요. 아, 저희 안아달라고 하는 거야. 닭살 돋아요. 옛날에 그 프리어근가 뭔가. 네. 응? 지들이 뭔데 우리를 안아줘. 이거 화면이 꺼졌습니까? 화면이 꺼졌어요? 왜?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예, 예. 아, 지들이 뭔데 우리를 알아? 그리고 어디 프리어고 그따위 거서 어디 그 모양주의 그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그런 거 프리어그 같은 거 하니까 이 코로나 같은 거 번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 이 사람이 그러면 할머니한테 그 이영수 선생님한테 코로나를 옮기기 위해서 마스크 그러면서 쓰겠지. 뭐 그렇게 해놓고 복도에서 한 5분 내지 10분 만났던 모양이에요. 네. 10분이 채 그러니까 안 됐다고 합니다. 이 용서 할머니가 무슨 용서를 비는지 저는 분간하지 못했다. 네. 그렇죠. 무슨 용서라고? 그 다음에 무서워. 그 다음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이 감을 딱 잡은 거예요.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예. 다른 것은 법에서 다 심판할 거다. 이런 말 정도를 했다. 가슴이 철렁이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전격 방문.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심한 이 운동권에서 윤미향이가 이런 식으로 처신하면 이게 그동안 먹혀왔다는 얘기예요. 저 하고 싶은 게 다 해놓고 뭐 우린 친구고 동지야 한번 안아줄까 하면 또 이 단순하고 머리 나쁜 사람들이 또 감동하고 이런 식으로 할머니를 다루려고 했는데 이 할머니가 그래서 누굽니까? 나이가 92 아닙니까? 그리고 백전노장 아닙니까? 네. 그리고 공부도 또 따로 또 연세 들어서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미국에 가서 네. 증언도 하시고 그런 분 아닙니까? 어찌 보면은 윤미향보다 더 네. 왕성한 활동을 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지금 인상도 윤미향보다 더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예, 저 정상적으로 생겼잖아요 얼굴이. 음. 그런 할머니를 자기 그 위장된 그 사과로 무마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대한민국 운동권의 그 무모성이에요. 사람들이 다 지들 수준인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자, 이만우라고 아십니까? 이만우가 누구죠? 이만우는 이민우는 압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라고 하는 회계 전문가라고 합니다. 한국 그렇죠. 회계학 회장? 네. 예. 오히려 그 이만우 교수의 그 이 발언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이번에 그 정대협 정의연의 그 자금 지급 방식은 격리 업무의 도사인 책임자가 돈을 빼돌려 윗선에 적당히 나눠주고 이게 삼성이 하는 짓 아닙니까? 네. 네. 자기가 대부분 챙긴 회계 부정은 잡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런데 정의연에는 이런 격리도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해서 실력도 없어. 정의연의 회계 부정은 초보적이다. 강제 수사하면 금방 드러날 것이다 해서 이 무서운 말입니다. 네.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이 혼자 주물러서 증거가 사망에 널려 있고 네. 격리 담당도 모르는 것도 널려 있을 것이다. 규모가 정의연보다 훨씬 작은 비영리법인도 대부분 처리하는 이자소득 원천 징수세액 환급 처리도 고유 목적 사업준비금 회계도 다 엉터리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운동권, 한국 운동업자들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수준 미달에 있다는 말을 거듭 해왔습니다. 진짜 무능력해요. 네, 제가 이런 사람들하고 한 몇 년 놀다가 망가졌던 얘기를 오늘 방송 마지막 주에서 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진아 선생님 투척 감사합니다. 네. 이진아 선생님은 진아리에 사나요? 진아리? 시골에 사는 것 같아요. 네. 진아, 차이나. 네. 그렇구나. 중국을 좋아하잖아요. 진아리. 그렇군요.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박복순 그리고 신미자 할머니 이 두 분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정대협 이 아니라 무공화 할머니회 소속이고요. 네. 그다음에 박복순 할머니께서는 예전에 일본 아시아 여성 기금이라는 이제 민간인들이 모은 기금을 받으신 분입니다. 네. 현재는 두 분 다 작고하셨죠? 네. 네.
사실 그리고 그, 이- 한동안 심하게 정대협을 비판하는 성명서, 뭐 기자회견 네. 이런 걸 냈었던 분이 2008년 이 1월에 두 분 할머니는 예. 그 위안부 문제를 그 국제화 네. 하는데 큰 공헌을 앞장섰다는 했다는 분이죠. 공통점. 나. 그 다음으로 정대협과 윤미향을 심하게 비판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지의 눈이라는 조형물이 남산에 있죠. 네. 그리고 기억의 터에 이 조형물이 있는데, 네. 대신에는 네, 이 대지의 눈, 무슨 천년의 눈 이따위 거 하는 것들이 얘들 그 언어 쓰는 그 특징이에요. 저도 드라마 옛날에 생소한데요, 저는 많이. 저도 옛날에 무슨 뭐 그 진보의 블랙박스를 열다가 뭔가 거기에 지필지도로 참여해가지고 거기에 올라온 그 헐렁한 그 운동권 아저씨 하나가 무슨 뭐 1000개의 눈이 어쩌니 전부 보면 무슨 드라마에서 따온 제목들이에요. 이 대지의 눈도 네. 공모를 했던데 이것도 1등 당첨되면 돈 줬나? 네. 이제 혹시 줬으면 또 성금으로 또 기부 받았을는지도 모르죠. 운동업자들은 네. 대부분 운동업자들은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을 다 드라마로 배워. TV로. 네. 드라마 진보예요. 본인 얘기는 아니죠? 제가 말입니다. 예전에 어떤 진보 단체하고 역사 유적지 중국 네. 이 탐방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그거 다 공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지금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건 네. 오늘 공개해야 될 사항이 없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역사 강의를 거기 대표라는 사람이 운전석 옆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어서 뭔가 했더니 한국 드라마 보고 있는 거예요. 여행 중이에요. 네,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아, 강의 그 중에. 운동권 단체 대표라는 사람이 아, 한국 드라마 보고 있는 거예요. 운동권 단체면 몇 개 안 되는데. 운동권 단체 많습니다. 시민단체 포함해가지고 네.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운동권 단체 포함해가지고 11,000개라고 그러잖아요. 선생님 그 답사 중에 버스 강의는 아주 유익하고 들을 내용이 많은데 사실 그 마신사든 뭐 백두현이든 네. 간에 그 강연 때문에 가거든요. 왜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네. 내용이에요. 야, 그런데 주요- 문제는 지금 두 할머니인데 네. 네네. 이 두 할머니의 이름을 이 기록에서 제외시켰죠. 예. 이게 이런 걸 만행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들이 뭔데 역사를 기록하면서 자기들에게 밑보였다고 해서 두 할머니의 이름을 아예 안 넣는가. 또 여기에 보니까 윤미향의 이름은 저 위에 또 크게 있어요. 지금 그래요? 사진에는 안 나오는데 예. 네. 야, 참 이런 걸 보니까 사진은 못 찾았는데. 네. 아니 안 그 가봐서. 박복순 할머님 같은 경우는 네네. 1993년 정부에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위안부 피해자로 공식 등록도 된 분이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에도 42차례나 참여했었던 게 뭐냐면 그 위안부 피해자의 어떤 산 증인 대표 네.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아니 그리고 신미자 할머니는요. 2004년 11월 일본 최고 재판소로부터 처음 위안부 피해자로 인정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이름 없는 위안부래도 다 넣어야죠. 그렇죠. 그럼요. 근데 저 하는 말을 보세요. 심할머니가 빠진 건 맞다.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 저 말하는 싸가지를 보세요. 저게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 명단 작성을 분명히 이건 예. 잘못된 일이고 정대협에서 했다고. 정상이 아니다. 예.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복잡한 사정이 있어. 뭔가 저 할머니들이 복잡한 사정이나 이야기한 것처럼 2008년 1월에 저런 느낌이 드는 성명을 발표한 것 때문에 저 말하는 방식. 저는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한 5, 6년 동안 집중적으로 겪어가지고 너무 수가 보여요. 제가 저 사람들. 선생님 대신해서 좀 말씀드리면은요. 네. 그 예전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라는 뭐 조작 사건이라든가 부정경선 사건으로 막 한참 할 때는 막 선생님으로 막 따라다니고 이랬던 사람들이 조금 사이가 좀 멀어지니까 그 통합진보당 비판하고 그랬더니 집회가 많이 만나잖아요. 네네. 인사를 안 해요. 인사를 얘기해버려요?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린 놈들이 일부러 이렇게 보다가 고개를 딱 돌려요. 그러니까 지가 고개를 외면하는 것을 나한테 보여주고 끝내요. 뭐, 싸가지 없는. 네네. 그런 게 또 무슨 세련된 건 줄 알아요. 연속극 많이 봐가지고 싸가지 없는 짓이 현대적이고 세련된 태도인 줄 아는 오늘날 한국 운동업자들의 이 참상은 오늘 그
노골적으로 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네. 방송 시작하고 지금 50분이 진행됐죠. 네. 그렇죠? 네. 형식적으로 1부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네. 유튜브에 그 등재될 때 1, 2, 3부를 좀 나누어서 등재하는 네. 이 분리선으로 삼고 네. 쉬는 시간을 갖지 않고 바로 2부로. 2부로 직행하도록 하겠습니다.